생계급여는 받는데 의료급여는 탈락이요? 같은 기초수급자인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함정이 하나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득공제. 생계급여를 받을 때는 공제를 해줘서 소득이 낮게 잡히는데 의료급여를 심사할 때는 그 공제가 빠집니다. 똑같은 월급인데 제도가 바라보는 내 소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근로소득 공제가 왜 의료급여에서만 빠지는지, 그리고 의료급여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서 내가 실제로 버는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급여 종류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월 150만 원을 번다고 하면 30%인 45만 원을 빠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평가액이 105만 원으로 잡힙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134만 3,773원입니다. 105만 원은 이 기준보다 낮으니까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이 30%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 150만 원을 벌면 공제 없이 150만 원 그대로가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167만 9,717원이에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150만 원이 167만 원보다 낮으니까 의료급여도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더해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얻는 거예요. 집, 자동차, 예금 같은 것들이요. 생계급여에서는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소득평가액이 낮아져서 재산 환산액이 좀 붙어도 기준선 아래에 머물 수 있었는데 의료급여에서는 공제가 없으니 소득평가액이 높은 상태에서 재산 환산액까지 더해지면 선정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의료급여라는 게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잖아요. 근로소득이 있다는 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닌데 정작 일에서 번 소득 때문에 의료 혜택에서 밀려나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의료급여에서는 소득공제가 아예 없는 걸까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30% 근로소득 공제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등록장애인이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서 번 소득이라면 공제율이 더 올라가서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5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이시면 역시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세 번째, 북한 이탈 주민도 특례 보장 기간 중에 같은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34세 이하 청년이나 대학생이시면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정리하면 의료급여에서의 소득공제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북한 이탈 주민,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는 의료급여 심사 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셨다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급여는 안 되더라도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내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로 산정됐는지, 재산 환산액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지켜보면서 늘 느끼는 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한 구간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생계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만든 취지는 일을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이육을 지켜주겠다는 원칙인데 의료급여에서는 그 원칙이 빠져 있으니 결국 일하는 분들이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개는 거죠.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주지만 의료급여는 일반 근로자에게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어도 의료급여 심사에서 소득 인정액이 더 높게 잡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4세 이하 청년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면 의료급여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수급 받으시면서 의료급여가 왜 안 되는지 답답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복지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